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정치권에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사는 접수된 고발 사건이 재판을 받을 만한지 검토해야 하는 위치인데 의도적으로 고발이 접수되도록 했다. 이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함의가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손준성 검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거는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실제로 있었다는 의미를 인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 2021년 9월이었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고요.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며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어제 손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권 남용, 이것을 손 검사 단독 행위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윗선에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수사정보정책관실 그 이전에는 범죄정보기획관실로도 불렸는데요. 네. 여기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참모입니다. 범정기획관실 출신의 한 법조인은 하루에 10번도 넘게 총장에게 보고하러 간 적도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 측근입니다. 예. 그리고 고발 사주 고발장에는 명예훼손 피해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딱 3명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 핵심 참모가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로 검찰총장과 그의 부인 그리고 핵심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전에 지시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만이 아니라 네. 그 정책관실의 검사들이 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 이 부분도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 고발 사주 사건을 실체 있는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로 판단한 것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인 손준성 정책관과 그 검사들이 고발 사주 고발장 작성과 검토 과정에 직접 관여했음을 인정한 것인데요. 재판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임홍석 검사는 2020년 4월 8일 2차 고발장이 김웅 의원에게 전송되기 5시간 전 연달아 2건의 판결문을 검색을 했고요. 4월 3일 1차 고발장 전달 1시간 전쯤에는 고발장에 첨부된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을 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2담당관인 성상욱 검사도 1차 고발장 전달 10분 전쯤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 3건을 검색을 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손 검사는 이몽석, 성상욱 검사로부터 실명 판결문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외의 다른 사람이 고발장의 작성에 관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손준성 검사가 네.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걸까요? 손 검사는 유죄 판결이 난 뒤에도 사실관계, 법률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 항소해서 전부 다 다투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역할을 아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이기 때문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이기라는 것이 이유다. 그러니까 대검 사정을 잘 아는 검사장 출신의 중견 법조인은 검찰 업무 관련도 아니고 개인 일인데 검찰총장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고발장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과 상의도 안 하고 지시도 안 받고 그걸 할 수 있겠나.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검찰총장의 지시나 뭐 묵인 내지는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손 검사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얼마 전에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 손 검사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사장 승진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고발 사주 고발장에 이름이 거론된 한동훈 법무장관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겁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만날 수 없다고 했는데 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승진을 시킨 겁니다. 검사장 인사가 났을 때 1심 선고가 나기도 전에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보온성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좀 비교했을 때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다는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자 어쨌든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서 유죄가 이제 나온 것이고요. 사실 선거를 앞두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일 중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는데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준성이 김웅과 공모하여 텔레그램 메시지를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인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고발장에 전달된 사실만으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과정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또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리고 핵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미수범이나 예비 업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선법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공수처에서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재판부가 손 검사가 당시 여권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고발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거 개입 의도를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선거 개입 의도를 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보냈고 이 고발장이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전해졌으니까 이를 기수로 판단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유죄 판결이 좀 더 주목받는 게 네. 사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에서 유죄가 처음 나온 사건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수처장도 차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공수처 직원들이 가슴 졸이면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다고 합니다. 예. 유죄가 선고되자 한숨을 내쉬면서 안도했다. 이게 공수처 관계자들이 반응을 드는 바입니다. 예. 사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어려웠던 이유는 공수처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대로 아마추어 대 프로의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관계자에게 조기 축구의 선수들이 프로 축구 선수들과 격돌해서 거둔 처승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서 수사 대상 검사들의 비협조와 시간 끌기, 준항고 등으로 힘든 수사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될지도 지켜봐야 하고 손준성 검사가 유죄면은 그 윗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